그때 신라는 김유신과 문무왕이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그 신라가 당나라가 식민지로 만들려고 할 때 싸움을 하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했더라면은 신라도 당의 식민지가 되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 중국말을 쓰면서 아마 산동성이나 저 길림성이나 요령성의 일부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한민족은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위대한 신라의 지도부가 당나라하고 싸웠어요. 그때 당은 지금의 미국처럼 초강대국입니다. 신라는 작은 나라예요. 그때 싸웠는데 하늘이 우리를 도왔어요. 신라를 도왔습니다. 그 같은 시기에 지금의 티벳에 있던 토건이라는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서 당시에 당나라의 수도인 지금의 서안 장안으로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당나라가 양면 작전을 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신라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라 사람들은 중국까지 쳐들어올 사람은 아니고 한반도만 우리한테 내어주면 약속대로 당태종하고 김춘추가 약속했던 대로 한반도는 우리한테 줘야 될 거 아니냐. 왜 여기까지 먹으려고 하느냐. 요것만 주면은 우리 같이 살자. 그렇기 때문에 신라한테 한반도를 넘겨주버립니다. 그게 서기 676년 그래서 지금의 평양에 설치했던 안동도호부라는 총독부를 저 만주로 물려버립니다. 그때부터 한반도가 한민족의 차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신라가 외교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당나라가 자기를 먹으려고 할 때 그 당을 밀어내가지고 한반도를 차지했다. 얼마나 이게 위대한 역사냐. 이런 예가 세계에서 별로 없다. 큰 나라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큰 나라한테 먹히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왜 외세를 빌려와서 동족인 백제와 고구려를 쳤느냐.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민족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느냐. 민족이란 이 말 자체가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는 없던 말입니다. 민족이란 말은 동양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에요.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 비스마르크가 독일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민족이란 말이 유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은 같은 나라를 만든다 하는 것이 국민국가 네이션 스테이트 개념인데 이것이 19세기에 되어야 유럽에서 그 원칙이 정립이 됩니다. 그전에는 어떤지 아십니까? 유럽에서는 그전에는 나라는 왕의 사유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과 저 왕 사이에 무슨 혼인관계가 있으면은 선물로 딸한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나라를 하나 주버립니다. 그냥 주버려요. 이런 식이었지만 19세기가 되면은 그래서는 안 되고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은 나라를 하나씩 만들어야 된다. 해서 유럽에 그렇게 많은 나라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민족이란 말이 만들어졌어요. 민족이란 말. 영어로는 네이션이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폴크라고 합니다. 폴크. 요걸 일본 사람들이 명치유신을 하면서 번역을 할 때 민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한국에는 삼국시대에 무슨 민족주의가 있었느냐? 없습니다. 삼국시대에 백제 사람, 고구려 사람, 신라 사람 사이에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 하는 생각은 요만치도 없습니다. 없어요. 말도 아마 달랐을 거예요. 그러나 민족은 만들어졌어요. 민족이라는 것은 갑자기 탄생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집니다. 장구한 시간 동안에. 즉 신라가 삼국통일한 다음에 이 한반도라는 요 활동 공간에서 우리가 같이 살게 됐어요. 같은 말을 쓰게 됐어요. 또 종교도 비슷하게 됐어요. 같은 정치제도 하에서 살게 됐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천년쯤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남이가 한민족이다. 같은 민족이다. 또 외세의 침략을 받습니다. 특히 일본의 침략을 받을 때 관군은 무너지지만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켜내요. 왕은 도망가버리고 관군은 다 항복했는데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순신이 지켜내고 유승룡이가 외교를 잘하고 해가지고 그 나라를 지켜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하는 생각이 또 강해집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근대화를 잘못해가지고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민족주의가 강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민족이라는 이 잣대는 최근에 만들어진 겁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거.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이 민족주의라는 잣대를 가지고 1300년 전에 신라 사람들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너가 왜 백제 고구려와 손잡지? 왜 당나라하고 손잡았느냐고 욕하는 것은 비유하면은 세종대왕 보고 왜 당신은 선거를 해가지고 왕이 되지 왜 멋대로 왕이 되었느냐라고 욕을 하면서 세종대왕을 독재자라고 비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대구 사시는 분들은 바로 신라의 주류 세력이고 대한민국 건국한 다음에 이 나라를 근대화하는데 중심되는 인물들을 배출한 곳이니까 이 두 사건, 우리 민족사의 두 사건, 대한민국의 건국과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한 그것이 정당했다의 정도가 아니라 이 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통일할 수 있다. 하는 데 대한 그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경상도 사람이, 대구 사람이 아, 신라가 삼국통일한 것은 그것 잘못하고 고구려가 통일했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자기 조상을 부정하고 자기 역사를 부정하고 과학도 모르고 합리성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관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역사관이 제대로 서야 인생관이 제대로 서요. 국가관이 제대로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우리 민족과 국가가 걸어온 길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간이 제대로 교양을 갖추려면 인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문학을 해야 된다. 인문이 뭐냐 하면은 역사, 문학, 철학이죠. 역사, 문학, 철학을 제대로 배워야 사람이 점잖은 사람이 된다. 교양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그 민족과 국가에 걸어온 길입니다. 문학은 뭐냐? 문학은 인간에 대한 탐구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문학가들이 또는 시인들이 그 작품을 통해서 깊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철학은 뭐냐? 이 세상 사물의 원리가 뭐냐?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원리가 뭐냐? 인간 사고방식의 원리가 뭐냐? 이 원리를 천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철학, 문학은 인간 교양의 바탕이 된다. 이 교육이 든든해야지 그 위에 전문교육을 가르치고 해서 사람이 클 수가 있다. 인문 교양이 부족하면은 사람이 큰 사람이 되지 않는다. 큰 사람이 되려면은 이 인문적인 바탕이 든든해야 된다. 즉, 삼각형이 높게 올라가려면은 밑변이 넓어야 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역사, 문학, 철학 중에서도 역사가 가장 중요하다. 역사관이 삐뚤어져 버리면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도 실패한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실패한 사람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세 사람으로 보는데 이 사람들은 역사관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역사관이 엉망입니다. 엉망. 역사관이. 노무현, 김대중 두 사람은 원래 좌경적 이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김영삼이라는 사람은 보수 정객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임시정부에서 바로 자신의 문민정부로 연결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럼 그 전에 이승만은 어떻게 되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뭡니까? 이건 그러면은 정통성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